우리나라가 중재위를 거부했죠. 일본이 제안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다시 보복을 어떻게 확대해야 되지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과 일본 공이 장관급 인사가 나서서 국제적으로 위반한 건 당신들이야라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듯 평가를 했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걸 보면서 아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는 당장 21일에 있는 참여원 선거에 대한 결과의 모든 생각들이 매진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 참여원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7월 18일,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가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제3국 중재위에다가 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내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3국 중재위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측면이고요.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가 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21일 참여원 선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마지노선을 대한민국에 설정을 하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또 비판하게 되고 그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는 것들이 대한민국 기업에만 일방적인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부에 있는 여행 산업이라든지 일본의 자국 기업에도 분명하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라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아마 참여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진지한 고민을 아베 총리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이 참여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상당히 압승을 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 사정을 보면 젊은이들 중에서는 가난하고 불행해도 그래도 야당보다는 아베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편에 서고 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니케이에서 한 것이 일본 기업들의 77%가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산케이 신문 계열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 조사에서 51.7%가 지지한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인 아사히 신문사에서 그 조사한 여론조사도요. 아베 내각 지지율을 57.5%로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남성 18세에서 29세의 지지율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는데 그 비정규직이 10년 전에 350만 명이었는데 지금 2120만 명으로 늘었는데도 젊은이들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도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 일자리를 라이프랑 같이 워라밸이라고 하죠.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생활도 해갈 수 있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 안정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행하다 이럴 수 있지만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가리고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아베의 인기 내지는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우리 한국 제품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내는 것들은 군사 전용으로 안 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하겠다라고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계속 언론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메시지 국제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도요. 부품을 다른 나라에서부터 좀 돌려서 받으려고 하고 일본 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요. 화재, 이 방화 사건이 나가지고 상당히 난감해하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또 엮어낸다면서요. 네, 정말 굉장히 이 연관을 짓는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18일 오전 10시 30분쯤에요.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건물에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3명이 사망을 하고 36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는 굉장히 큰 사고예요. 그런데 이 방화 용의자 A씨가 이제 40대인데 죽어라라고 외치면서 이 방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어떻게 주장하냐면 소사를 훔쳤기 때문에 액체를 뿌려서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 회사의 근무 이력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애니메이션 어떤 내용과 관련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일본에 있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이 SNS상 이 방화 사건을 두고 이것을 한국과 연관시키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한국인이 이번 사건에서 웃는다. 방화는 한국인의 습성이다. 그러니까 마치 저 방화범이 제일 한국인 또는 일본을 향해서 테러를 하려는 한국인의
소행인 것처럼 네. 이제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혐한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매몰되는 한 경제와 외교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죠. 아베 총리는 그러나 계속 역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선거를 향한 급한 마음 때문인지 발언과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선거를 앞둔 유세 말이죠. 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高橋はじめ頑張るそのお気持ちで外交に安倍やめろ高橋さんは4期16年人生を支安倍やめろ安倍やめろ安倍やめろ安倍やめろ安倍やめろですからお友達や家族やお子さんたちみんな誘っていっていただきたい。どうかお父さんも恋人を誘ってお母さん昔の恋人を探し出して雇用箱に足を運んでいただきますようよろしく。 어떤 말을 하든지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신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부분은 저렇게 일거에 일축을 하는 아베 총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후쿠시마산 쌀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이 이미 수출 지향으로 수출을 먹고 사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대적해봤자 소용없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노다로 외무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한국 관광객 750만 명이 일본을 다녀갔는데 후쿠시마산 쌀 네. 일본에서 이미 다 먹은 것 아니냐. 그런데 WTO 제소를 통해서 그러한 농산물들 수입 규제하는 게 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넘어가기 힘든 말이죠. 실제로 네.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한 80%가량이 일본 전역의 편의점과 체인점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고 네. 일본에서는 다가오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내걸고 그 지역 농산물들을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공급할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당장 일본 자국 내 여론 그리고 앞닥뜨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는 모습 또 우리 대사를 초치하면서 사실 대사에게 항의하는 부분은 국제 외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우리 측 대사가 발언을 이어가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마치 네. 훈계하듯이 나무라는 표현은 이 국제 외교의 관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일본 대사 불러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조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일본의 정치인들도 조금은 평정심은 잃고 이성은 잃고 일본 국내 여론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구나.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네. 또 그의 그림자처럼 맞추어 보듯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기에 휘말려서 더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를테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는 경제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를 동떨어지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이 협정이 주는 이익이나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협정을 연장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내지르고 보는 그런 태도 우리도 지양하면서 네. 우리가 차분할 때 상대방이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이 비이성적인 반응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인과 당국자들은 더더욱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국면입니다. 네. 이소연 씨 불러들여서 후쿠시마산 과일 맛있다고 얘기하는 과학적 평가를 얘기하는 정도의 담력이라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무례하게 계속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는 멈춰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베 그 총리가 왜 이러느냐라는 걸 좀 분석을 해보면 그 시작은 트럼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까지의 자유무역 질서를 뭐 무시하고 네. 자국 우선주의와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민족주의에 근간해서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제 정치 환경을 그렇게 많이 변하게 하니까 거기에 지금 아베가 올라타서 이때에 우리의 이익을 좀 약간 네. 많이 가져와 보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본이나 원칙에서는 벗어나 있고 지금의 상황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큰 나라고 그런데 왜 국제적으로 지도자 국가 반열에 못 올라가느냐. 네. 이런 식의 야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만을 때우면서 가니까 주변 국제 여론들이 지도 국가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네. 조금 더 참여연 선거를 승리하고 그리고 한국을 좀 압박해서 뭐 이익을 가져온다 한들 네. 크게
그 헌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인 군대를 가지는 국가로 나가거나 그 아시아의 지도자 반열의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힘을 써야 되는 거는 국제 여론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데 무엇보다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